그동안 문재인 언동에 이상한 것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집값이 치마 팔로 끼고 미친 여자 널뛰기 하는데 팔짱 끼고 집값은 잘 잡고 있다고. 허구 헛날 미사일을 쏴대는 김정은이에게 열정적인 인물이라고 간신 밑근육 나발을 불고. 그러니까 이게 성한 정신입니까? 그 주사파들한테 둘러 쌓여가지고 개들이 처먹는 물에 뭔 약을 풀어서 먹이는 게 아닌가. 그게 의아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봉건 왕조에서도 이런 야로는 없었습니다. 경복궁 안에는 임금이 국정을 행하는 사정전이 있습니다. 사정이란 말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백성을 두고 살피는 인지한 군주의 본분을 일깨우는 의미로 조선 개국공신이죠. 정도전이 지어서 바친 이름인데 이 왕 자리 옆에는 오른쪽 왼쪽에 두 명의 사관이 왕하고 신하들이 나누는 대화를 일일이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은 왕이라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왕이 죽고 난 뒤에 영구히 보존되는데 이 기록은 왕이 볼 수 없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어 가지고 사관들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왜곡 없이 작성되기 때문에 왕이라도 헛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록된 왕조실록은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 때부터 고종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왕의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외국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보고 중국 만리장성보다 더 위대한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놀라워합니다.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는데 이 기록을 보면 당대의 정치, 국제관계, 경제, 과학, 자연재해, 백성들 풍습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가지고 한민족의 혼이 그대로 담긴 위대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이성계부터 고종까지 이어지다가 일제가 침탈한 후에 일본이 사관을 관리하게 되면서 그때 경성대학이죠. 지금 서울대학이 된 그 총학장이 사관이 적은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우리한테 불리해 이러면 고치고 이래가지고 사료로서 가치를 잃은 거죠. 지금 반일 종족주의니 매국노 고종이니 이런 책자가 이렇게 왜곡된 거를 주로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겁니다. 특이한 점은 이 기록이 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고려 때 이미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서서 세계 최초 금속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해서 이 기록들이 그 수많은 전란을 치르면서도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기적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기록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걔들이 이때는 인쇄술이 없었어요. 이 기록이 이처럼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건 왕이 죽으면 네 벌이 인쇄가 돼가지고 태조부터 기록된 것은 서울 춘추관, 충청도 충주에 보관되다가 세종 때에 와서 경상도 성주, 전북 전주에 또 보관소를 만들어서 총 4군데에 분산해서 똑같은 걸 이렇게 나누어 보관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춘추관, 충주, 성주에 있던 것이 불탔지만 전주에 있는 것이 남아가지고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다시 5벌이 인쇄가 돼가지고 서울 춘추관, 강화도 만이산, 묘향산, 태백산, 오대산 5곳에 보관되었는데 다시 병자호란으로 만이산에 있던 것의 상당 부분이 훼손이 되니까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일제강점기에 오대산에 보관했던 것은 외인들이 일본으로 갖고 가가지고 동경대학에 보관을 했는데 관동 지진 때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없어졌는지 구라를 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얼마나 많은 우리 보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일본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물들. 고구려 이전부터 조선시대까지 왕실에 남아있던 것들이 다 일본
일본으로 갔는데 제가 일본 동경 그 박물관을 둘러보는데 고구려 때하고 고려 때 그 왕실 보물들이 전시가 돼 있어가지고 들고 있던 카메라로 찍었더니 CCTV를 보고 왔는지 걔네들 이 몽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4명이 와가지고 내가 카메라에 손을 들려고 그러면 와서 툭툭 치고 찍으면 안 됩니다. 찍으면 안 됩니다. 박물관 나올 때까지 나를 따라다니더라고요. 앞으로 일본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독도 영유권만큼이나 일본에 가 있는 우리 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 600년은 당대 어느 나라도 600년간 왕조를 유지한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당시 지역마다 군주가 서로 패권을 다투느라고 싸우고 칼제비들 사무라이들이 백성들을 그냥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 등살에 일본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애가 나면 애미가 그걸 죽여요. 그걸 마부키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식구 수대로 식량을 칼제비들이 뺏어가니까 식구를 죽이려고 애미가 애를 죽이는 그런 풍습 속에 살았고, 그리고 조선시대 중국의 한족은 청나라 여진족 30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면 새색시 지가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그 동네 여진족 통장 반장한테 바쳐야 해요. 그래가지고 첫 애를 낳으면 죽였어요. 이게 여진족 오랑캐 씨가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요즘 다시 말하자면 일본 뒷돈을 받고 뭐 반일 종족주의 뭐 세종은 성군이 아니다. 고종은 매국노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이런 걸 내다 팔면서 치부하는 못된 종자들 때문에 조선은 일찍 망해야 할 노비의 나라라는 둥 뭐 선비 유교가 어쨌다는 둥 하면서 조선 600년을 모략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 종자들이나 우리 현대사를 왜곡하는 주사파 나부랭이나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의 잣대로 그때 어쨌다. 조선시대 때 미국은 노예로 유지했던 나라고 유럽은 다른 나라를 덮쳐가지고 그 나라 피를 빨아먹는 조선이 중국에 사대를 했다. 이러면서 스스로 비하하는데 조선은 엄연한 독립국가로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지금 한국과 미국 관계예요. 지금처럼 민주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국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뭐 어디서 쳐들어오면 서로 돕고 이런 미국과 한국 관계 동맹 관계. 그걸 갖다 뭐 사대를 했다. 사대 안 한 족속들이 있나? 조선이 유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인자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조선에서는 침공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서 발달한 총 대포로 무장한 약육, 강식, 식민지 쟁탈 벌어지면서 일본이 이런 걸 먼저 받아들였죠. 저 유럽으로. 걔들도 이제 식민지로 점령돼 있으면서 그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갑자기 이런 무기로 무장을 하면서 조선이 일본한테 먹히기도 했는데 그때 일본 칼잡이 이토 히로부미하고 고종의 그 상황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는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칼제비고 고종은 인륜과 예의를 중시하는 걔네들이 볼 땐 물캥이지. 그러나 한민족이 근 40년간 일제 군국주의 악정 속에서도 민족혼을 지켰고 해방되고 나서 5년 만에 기네스북에 세계 가장 많은 나라가 참전한 6.25 전쟁 참화를 겪고 그리고 허리가 잘린 동강난 작은 나라에서 아직도 주사파 호열들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요동치는 국제 정세에 경랑을 헤치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르게 된 것은 고조선 이후 유구한 역사에서 축적된 한민족 유전자 덕분이기도 하지만 600년간 큰 침략을 이겨내며 전통과 문화를 이어온 조선이란 나라 덕분도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여러분 앞에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감사합니다.